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20일 수요일, 글로벌 경제와 정세의 핵심 맥락을 짚어드리는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각국에서 전해진 방대한 뉴스 속에서 우리의 자산과 삶에 직접적인 영감을 줄 핵심 현안들을 선별했습니다. 복잡한 정세를 특유의 통찰력으로 쉽게 풀어주실 시사평론가 박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세계 각국의 뉴스를 들여다보면 자국의 이익과 기술 패권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격변의 시기마다 각국이 보여준 생존 전략을 살펴보면 오늘날 벌어지는 일들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께 깊이 있고 흥미로운 경제 지정학적 통찰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은 대한민국입니다. 국회에서는 범여권 주도로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인력을 확대한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과 중동 정세에 따른 석유 최고 가격제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그동안 일본 기업이 독점해온 공중 홀로그램의 핵심 부품인 미러 반사판 시트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희소식도 들어왔는데요. 국내 정세와 이 기술적 성과가 가지는 의미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국내적으로는 입법부의 특검 연장 조치와 행정부의 물가, 부동산 통제 강화가 동시에 맞물리며 정책 실행 속도를 높이는 형국입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석유 최고 가격제 조치는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서구권이 단행했던 강력한 가격 통제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데, 이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는 국가의 보호주의적 역할론을 보여줍니다. 아주 흥미로운 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홀로그램 부품 국산화 성공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화학기술 독점에 맞서 미국과 영국이 염료와 의약품의 원천 기술 국산화를 이뤄내며 진정한 기술 독립을 달성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첨단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일본의 독점적 장벽을 허문 이번 국산화는 삼고 현상이라는 것엔 대외 경제의 파고 속에서 우리 제조업의 체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든든한 기술적 방파제가 될 것입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하원은 95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 처리에 돌입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미국 제품 차별을 이유로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휴면 조항을 꺼내들며 캐나다산 수입품의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반면 안보 분야에서는 록히드 마틴이 차세대 장거리 정밀 타격을 위한 회전 폭발 로켓 엔진 공동 개발에 착수하는 등 기술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거침없는 강공책과 기술 투자 행보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1930년에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발동해 우방국인 캐나다에 50% 관세 폭탄을 던진 것은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역사적으로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전 세계적인 무역 보복 전쟁을 촉발해 대공황을 최악으로 몰고 갔던 고립주의의 상징입니다. 눈앞의 무역 적자를 힘으로 해결하려는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의 극단적 발현이죠. 반면 민간 기업인 록히드 마틴의 회전 폭발 로켓 엔진 개발과 레드에어의 미세 중력 연구시설 개설 등 우주 방위 기술 투자는 냉전 시절 소련의 스푸트니크 충격 이후 미국이 국가 과학 기술의 사활을 걸었던 기술 안보 전략의 재현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철저한 무역 장벽을 쌓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압도적인 첨단 기술 패권을 쥐어밀해 경쟁력을 독점하겠다는 정교한 양면 전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은 상하이 세계 인공지능 대회에서 오픈소스 기상 거대 언어 모델인 펑어를 비롯한 혁신 성과들을 발표하며 기술적 지배력을 과시했습니다. 또한 중국산 협에너지와 시노팩 등 주요 중앙 국유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미국의 견제 속에서도 거침없이 독자적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중국의 속내는 무엇입니까? 중국의 움직임은 국가가 시장의 방향타를 쥐고 흔드는 국가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국유 기업들을 동원해 자사주를 대거 매입하며 증시를 떠받치는 모습은 역사적으로 한나라 시기 국가가 소금과 철의 유통을 독점의 재정을 보강하고 시장을 통제하려 했던 염철론의 현대적 변주에 가깝습니다. 대외적 불안을 정부의 자금력으로 방어하겠다는 심산이죠. 특히 인공지능 거대 언어 모델인 펑어 등의 기술 성과를 전격 공개한 것은 미국의 가혹한 반도체 및 첨단 기술 봉쇄망을 보란듯이 뚫어내고 중국만의 독자적인 테크 영토를 선포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과거 냉전기 서방의 봉쇄 속에서도 독자적으로 핵무기와 인공위성을 개발해냈던 양탄일성의 역사적 DNA가 오늘날 첨단 인공지능 분야에서 다시금 발현되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 내각은 2040년까지 명목 GDP 1100조엔 달성을 목표로 삼고 국내 투자를 대폭 강화하는 중장기 골태 방침을 전격 결정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소니, 소프트뱅크 등이 참여하는 노에트라 컨소시엄을 출범시켜 국내 피지컬 인공지능 기반 개발에 나섰는데요. 일본 경제의 이러한 대전환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다카이치 사나의 내각의 이번 선언은 1960년대 일본 경제의 기적을 일궈냈던 이케다 하야토 내각의 소득 배증 계획을 연상시킵니다. 오랜 긴축 재정의 늪에서 벗어나 국가 주도의 공격적인 재정 팽창과 대규모 투자를 통해 잃어버린 30년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대기업들이 뭉쳐 출범한 노에트라 컨소시엄입니다. 제조 강국인 일본이 자신들의 하드웨어, 경쟁력의 인공지능이라는 두뇌를 얻는 피지컬 인공지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이는 과거 메이지 유신 시절 국가가 직접 핵심 민간 산업을 육성해 서구 열강을 빠르게 추격했던 부국강병의 경제적 부활입니다. 군사적 안보 강화와 맞물린 일본의 이 거침없는 기술 민족주의는 아시아의 지정학적 구도를 뒤흔들 강력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란 소식입니다.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도 파키스탄, 카타르 등이 10일간의 휴전 중재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란 의회는 비상 상황 시 의회 회의를 가상 공간이나 대체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생계 안정과 세수 확보를 위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데 현지 분위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전란의 위기 속에서 가상 의회 시스템을 도입하고 경제 지휘권을 일원화하는 조치는 생존을 위해 극단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는 전시 체제 공고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러시아 내전 시기 볼세비키 정권이 생존을 위해 모든 자원하고 생산을 국가가 통제했던 전시 공산주의 체제와 매우 유사합니다. 외부의 강력한 군사적 압박 속에서 내부 붕괴를 막기 위해 행정과 경제의 모든 빗장을 걸어 잠그고 초중앙 집권적 통제를 가하는 것이죠. 10일간의 휴전 협상 뒤에서 이들이 내부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세수를 정비하는 것은 장기적인 소모전에 대비해 국가의 기초 체력을 단단히 다져두겠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깔린 움직임입니다.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인도에서는 대입시험지 유출 사태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가 격화되며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사과 요구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핵심 산업 생산량이 5% 증가하며 선방하고 있지만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인도의 이번 시험지 유출 사태와 이에 따른 분노는 단순한 부정행위에 대한 항의를 넘어선 사회적 생존 투쟁입니다.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극히 제한적이고 경쟁이 상상을 초월하는 인도 사회에서 시험은 가문의 운명을 바꿀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거 수천 년간 지속된 신분 질서의 장벽 속에서 서민들이 신분 상승을 꿈꿀 수 있었던 유일한 창구였던 고대 왕조들의 과거 제도가 부정부패로 얼룩졌을 때 민중 봉기가 일어났던 역사적 장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핵심 산업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것이 경제는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교육과 취업이라는 공정성의 가치가 훼손된다면 그 경제적 성과조차 거대한 사회적 분노에 묻힐 수 있다는 경고를 모디 정부에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탈레반 지도부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들과의 회동 요청을 전격 거부했습니다. 현재 심각한 홍수 피해와 연료 가격 폭등으로 가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이런 행보를 보이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최악의 자연재해와 극심한 연료 부족이라는 인류학적 위기 속에서도 국제사회의 손길을 거부하는 탈레반의 행보는 이념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실리적 국익을 완전히 저버리는 극단적 쇄국주의의 비극입니다. 이는 조선 후기 서구 열강의 통상 요구를 거부하며 척화비를 세웠던 위정척사 사상가들의 고집스러운 퇴행과 닮아 있습니다. 대외적인 원조를 수용할 경우 자신들의 근본주의 체제가 흔들릴 것을 우려해 주민들의 굶주림과 고통을 방조하면서까지 닫힌 문을 빗장 지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념적 순결성을 지키겠다는 지배층의 오만이 민초들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역사적 비극이 21세기 아프가니스탄 땅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 몹시 씁쓸합니다. 계속해서 직구촌 곳곳의 단신들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러시아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조치를 2027년 말까지 전격 연장하며 밀착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요르단과 상호 무역 협정을 체결하며 중동 지역에서의 경제적 동맹 체제를 한층 공고히 다졌고 인도의 트리푸라주에서는 대지를 정화하고 풍요를 기원하는 전통 축제인 카르치 푸자가 개막했습니다. 이 단신들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러시아의 무비자 연장과 미국의 요르단 협정은 전 세계가 거대한 진영 간 결속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동서냉전기 양대 진영이 서로의 맹방들에게 관세 혜택과 통행의 자유를 주며 세력을 불렸던 동맹 블록화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반면 인도의 전통 축제 개막은 격변하는 기술 문명과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도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며 대지를 위로하려는 인류의 원초적 지혜를 보여줍니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는 전 세계의 치열한 무역 장벽과 기술 패권, 그리고 사회적 갈등의 이면을 역사적 맥락과 함께 심도 있게 짚어보았습니다. 작가님, 오늘의 논의를 갈무리할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계 곳곳의 소식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역사의 장벽은 힘으로 쌓아 올려지지만 미래의 길은 결국 혁신과 기술의 힘으로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거친 보호무역과 갈등의 바람이 불어도 스스로의 기초 체력을 기르고 기술을 혁신하는 국가와 개인만이 최후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네, 아주 울림이 있는 한 줄 평이었습니다.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혁신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깊이 있는 통찰과 함께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